안녕하세요. 허성아입니다. 먼저 이게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되게 오랜 시간 공간 디자인을 했어요. 가구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건축까지 하고 되게 이제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하는 영역에서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일을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순간 이게 번아웃이 딱 오더라고요. 다 못하겠고 막 진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일을 딱 끊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회사를 접었어요. 접고 이제 이걸 뭘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마음의 위안이었던 거는 고양이 2마리와 식물을 기를 때가 가장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플랜테리어의 개념도 별로 없었고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플랜테리어 개념도 없었고 식물집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지금은 식물집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땐 그냥 꽃집이었어요. 내가 꽃집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은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꽃집 너무 안 어울리고 뭐 너무 다른 일이고 그렇게 했지만, 공간을 해보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공간에 생기를 주는 거는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너무 다른 영역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설사 이게 나의 생계를 크게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조금 벌어서 소소하게 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던 일이랑 일맥상통하여 지금 다시 여전히 너무나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죽어라 밤새 제안서 쓰고 견적하고 디자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쩌다 보니까 이 플랜테리어 붐이 있는 그 일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제안들이 있었어요. 플랜테리어에 관련된 책을 써달라. 근데 사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쓴다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서 고사를 하고, 이 책은 그 저희 가드닝 클래스를 눈여겨 보시던 편집자가 우리는 그냥 정말 기초 처음 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밥집에 갈 때 노랭을 이렇게 쳐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유튜브처럼 정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식물을 사고 어떻게 심고 어디다가 놓고 물 어떻게 주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그거는 정말 흔쾌히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식물에서 느꼈던 그 위안과 힐링의 시간을 처음 시도한 사람들도 너무 얼토당토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썼고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쓸 때는 굉장히 쉬운 내용만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요것도 알아야 되고 또 했으면 요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 이런 식물은 안 좋고 이것도 다 넣고 싶어서 또 생각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쓰게 됐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갈아서 넣은 느낌이기는 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막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이게 책을 쓴다는 게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도 그 실용서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에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대만에도 이게 수출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대만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심어 보면서 이 책을 보고 또 내용을 듣고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책은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요, 이 북토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책의 첫 챕터에 가까워요.
식물을 어디다가 놓고 물은 어떻게 주고 해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 해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내가 놓고 싶은 공간에 이 식물을 놔도 되는지 아닌지, 그거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밖에다 둬야 되느냐, 실내에 둬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밖에다가 두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해가 쨍쨍 완전 땡볕을 받고 바람도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 식물. 그런 거는 그 요즘 한창 유행하는 핑크뮬리, 뭐 억새, 갈대, 뭐 야들야들한 그라스 종류, 이런 거는 그냥 땡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못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우리 집에 바깥 공간이 없다면 그냥 다른 데서 보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뭐 허브라던가 야생화라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 애들인 거고요. 실내에 들어오는 식물들은 그거보다는 해를 조금 덜 봐도 되는데, 여전히 실내의 가장 밝은 부분이 실외의 가장 어두운 부분보다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실내의 가장 밝은 부분은 바깥 해만 못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해는 유리가 많이 차단을 하거든요. 유리가 워낙에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많이 차단을 해서 아무리 창가에 놔도 그 창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 종류 같은 것들은 이제 밖에서 많은 해를 받고 살아야 되는 식물입니다. 또 이런 애들이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생기를 잃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 벌레들이 생겨요. 진딧물이라든지 각종 벌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조팝들이 많이 피는 시즌이거든요. 설류화, 뭐 산당화 이런 거 예쁘다고 집에 들여놓으면은 며칠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벌레들이 앉아요. 그런 거는 밖에서 바람 받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인도어 플랜트는 대부분이 열대 우림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열대 우림에서 이 키 큰 식물들, 이파리 사이사이로 떨어지는 작은 햇빛들을 받고 사는 식물들이라서 인도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이렇게 이제 해를 조금 덜 봐도 되는 식물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몬스테라 같은 애들이 이제 이런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 있고, 그것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식물들, 또는 나무를 의지해서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은 조금 해를 덜 봐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집 안에 들어와도 좋다라는 거죠. 저희 샵의 광경인데요. 햇빛 창에 가까울수록 해를 많이 봐야 되는 식물들이고, 멀어질수록 해를 조금 덜 봐도 되는 식물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창가에다가 둬도 어차피 밖에 있는 것보다는 해가 덜 해요. 그리고 집 안에 둘 거면 어디가 됐던 해가 제일 많은 자리에 두는 것이 모든 식물들한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제라늄과 페라고늄과 구문초인데요. 꽃이 피는 애들은 아주 창가에 둬야지만 꽃이 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에서 멀어지면 꽃이 안 피게 되고, 그리고 창을 항상 닫아 놓으면 꽃이 덜 핍니다. 그래서 창을 열어서 직광을 보게 해주는 것이 꽃을 피게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 집은 그 해가 좀 덜 들고, 이쪽 아파트에서 그림자 생기고 저쪽 아파트에서 그림자 생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식물 생장 등을 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강합성을 하게 하는 파란색 빛과 잎이 자라게 하는 빨간색 빛을 합쳐서 만든 이제 식물 생장등인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켜주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보라색을 켜놓으면은 이게 또 예쁘자고 식물 키우는데 막 너무 막 정육점처럼 막 보라색 하면 그것도 조금 그러하니, 이제 여기 보라색 보면은 난이나 시설 재배용으로는 보라색을 주로 써요.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등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하얀색을 쓰더라도 효과는 있어요. 확실히 효과는 있으니 하얀색을 써주는 게 집에서는 더 좋을 거고요. 간혹 이렇게 아파트 보면은 밤새 저 집 혼자 막 보라색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이제 이런 생장등을 쓴 집인데, 근데 밤새 켜둘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른 식물들 해 받는 시간 동안에, 해가 있는 시간 동안에 내 식물도 해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켜주면 돼요. 낮 동안에만. 근데 이거 나는 회사 가야 되고 뭐 늦게 들어오고 뭐 그렇다면은 이걸 켜고 끄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요런 타이머를 쓰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플러그에 꽂고 이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놓고 여기다가 다시 얘를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돌려서 쓰는 전구기 때문에 요런 집게 등 있잖아요. 자바라 등 이런 거에다가 그냥 꽂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식물들 중에서 얘가 유난히 해를 좀 봐야 되는 애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켜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우리 집 베란다를 전체를 다 이렇게 해 드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구 켜져 있는 것처럼 이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이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 베란다 전체가 해를 받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하나에 2만 원, 3만 원 정도 해요. 뭐 필립스, 빗솔, 오슬람, 이케아 전부 다 팔고 있어서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밖에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줘도 돼요. 막 줘도 되고 비 오면 비 맞는 대로 좋고 한데, 이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화분에 있는 것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겉흙이 마르면 흙 전체가 젖도록 충분히 준다라는 거예요. 겉흙이 마른다는 거는 이 화분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넣어봤을 때 물기가 촉촉히 있는가 아니면은 흙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만져지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볼 수도 있고 나무 짝대나 나무 젓가락 같은 거를 꽂아서 촉촉히 젖어 나오면 물이 있는 거고, 또는 뭐 포슬포슬하면 물이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지요. 보통 이제 식물을 사면은 물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줘라고 하는 거는, 이 식물의 뿌리는 위에 있는 뿌리는 몸을 지탱을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뿌리들이 물을 먹어요. 그래서 물을 요만큼만 주면은 흙은 젖어 있는데 실제로 이 식물이 물을 충분히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젖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썩어서 쓰러지게 돼요. 카페에서 물 조금 남은 거 화분에다가 이렇게 휙 버리는 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줘라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뿌리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줘라라는 거고, 굳이 물이 막 흘러나와서 막 철철철철 이렇게까지 주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 화분이 여기까지 젖을 정도로 주시면 돼요. 이 흙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은 이렇게 요만큼 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흘러나오지 않아도 이만큼이 적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흙이 마르면은 흙과 화분이 똑 떨어져요. 마른 부분이. 근데 물을 이렇게 급하게 주면은 그 떨어진 부분으로 물이 다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흙이 젖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물을 줘야 되는데 커피 드립하듯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이렇게 주고 쓱 내려가고 또 이렇게 주고 쓱 내려가고, 그렇게 한 3번 정도 하시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적게 되는 거죠. 주전자도 거의 요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그래서 집에 안 쓰는 커피 드립 주전자 있으면 그거가 사실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케아에서 사실 수 있어요. 이케아 가드닝 용품들이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추는 게 훨씬 좋은 것이, 비는 천천히 골고루 오기 때문에 흙을 전체를 이제 충분히 적시기에는 비를 맞추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는 이 식물이 너무 말랐어, 물을 너무 안 줘서 너무 말랐을 때는 저면 관수를 하는 게 좋은데, 아까 이 밑에 있는 뿌리가 물을 먹는 뿌리이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두면은 밑에 뿌리부터 물을 먹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화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분에 심어 놓으면은 저 저면 관수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급할 때는 이제 저면 관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면 얘를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잖아요. 버려야 돼요.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것 때문에 과습이 돼요. 과습이 되면 여기에 벌레가 생기고요. 이제 물이 모자라는 것보다 물이 많은 게 항상 식물들한테는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 물을 줘야 할 때인가 아닌가 고민될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듯이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그리고 이 흙에다가 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열대우림에서 온 이 식물들은 공중의 습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원래 원산지에서 많은 식물들이 다 같이 이제 증산작용을 해서 수증기를 뿜뿜 해서 이게 굉장히 습도가 좋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은 보통은 습도가 매우 낮지요. 얼굴이 막 땡길 정도니까. 그래서 공중에 분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슉슉 해서 이제 흙도 물론 물을 먹어야 되지만 이 공기 중에서 이 잎이 물을 먹어야 하고요. 공중의 습도가 낮으면 잎끝이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물어보시거든요. 잎끝이 갈색이다. 또는 아레카야자 같은 건 농장에서 샀을 때는 너무 싱싱했는데 집에 왔더니 잎끝이 다 갈색이 돼가지고 근데 공중의 습도가 낮아서 그러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막 하루에 3-4번씩 분무를 막 하고 다닐 정도거든요. 근데 내 식물에 놓여져 있는 공간이 베란다고 이런 식물들만 있다 하면은 밖에 비 오는 것처럼 시원하게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잎도 싱싱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이 식물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물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고요. 밤에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이 식물들도 밤에는 에너지 활동을 쉬어요. 에너지 활동 쉬고 물 소비를 안 하는데 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이제 얘가 과습이 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뭐 정수물 이런 것보다는 수돗물이 더 낫고요. 수돗물을 하루 쟁여놔서 이제 요게 약간 그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가라앉은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식물 옆에는 물 주전자에 물을 항상 담아두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필요로 한 애들한테 물 주고 또 그 수돗물 받아서 다시 옆에다 두고 그리고 분무기로 뿜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만졌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정도 20도 25도 이런 여름이라고 시원한 물 필요 없고요. 겨울이라고 따뜻한 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해양이나 바람의 정도나 화분의 재질 크기에 따라서 이 물 마르는 시간이 다 달라져요. 이거 며칠에 한 번 줘요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얘를 창가에 창문 열어서 키울 수 있는 곳에다 두면은 2-3일이면 말라버릴 거예요. 토분인데다가 화분도 크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마를 거고 약간 해 없고 바람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에 한 번 주냐 보다는 이제 항상 이렇게 흙을 만져보고 잘 모르겠다 하면 또 이렇게 들어도 보셔요. 들어보면 물이 있을 때와 물이 없을 때의 무게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물은 항상 이 흙이 완전히 말랐다가 이 해와 바람에 의해서 뽀송하게 말랐다가 다시 물을 흠뻑 줘서 또 완전히 젖고 또 바람과 해에 의해서 이렇게 싹 마르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람은 해만큼 중요하고요. 물만큼 중요해요. 사실 바람을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바람만 잘 받아도 이 식물들이 되게 잘 자라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막 부는 바람 또는 뭐 선풍기 히터 이런 바람이 아니라 이 공기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뭔가 키우다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 안 좋아졌다 할 때는 바깥에 해가 조금 없는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솔솔솔솔 부는 자리에다가 식물을 냅두면 금세 살아나요. 그래서
바람이 매우 중요하고요. 바람이 없으면 벌레가 생겨요. 진딧물도 생기고 깍지벌레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아까 그 식물등 쓰는 것처럼 우리 집에 바람이 좀 안 통한다 하면은 서큘레이터를 쓰세요. 그래서 서큘레이터를 한쪽에서 이렇게 틀어서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베란다에 식물이 많다, 창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할 때는 서큘레이터 틀고 생장등 켜고 뭐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지만 이제 상전이 되는 기분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해와 물과 바람이 식물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이제 흙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흙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살짝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허브를 키우는 거에 로망이 있죠. 그래서 부엌에다가 로즈마리를 하나 사가지고 분갈이도 안 하고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서 이제 죽는 거죠. 허브는 파랄이 해와 바람이에요. 얘를 키우는 건 파랄이 해와 바람이다. 그래서 그 부엌은 해가 좀 덜 드는 자리일 테고요. 바람도 별로 안 불 거고요. 막 그러한 데다가 이 허브들은 대부분이 지중해가 원산이에요. 지중해는 약간 여름에 고온 건조, 겨울에 온난 다습, 그리고 흙은 모래질이라서 물이 굉장히 잘 빠지고요. 굉장히 쨍쨍해요. 건조한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해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이 흙이 빨리 말라서 물을 자주 주는 것이지 얘가 물을 좋아해서 자주 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로즈마리랑 라벤더는 과습에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집에 부엌에 해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식물이 시들시들하니까 물이 없나 봐. 그리고 물을 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애들이 계속 시들시들하니까 물을 조금 줬나 봐. 그리고 또 줘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과습으로. 그래서 여기는 정읍에 있는 허브원이라는 라벤더 농장인데 여기가 이제 허브가 잘 되는 거는 여기는 거의 산이에요. 산을 깎아서 이제 라벤더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늘도 별로 없고요. 그냥 땡볕이고 장마철에 이제 비가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거지요. 집에서 허브를 키우시면 땅에다가 심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월동을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분에다가 키우셔도 장마철에는 이걸 좀 옮겨서 비를 너무 안 맞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는 바깥에서도 월동이 돼요. 나무처럼 막 자라죠. 근데 서울에서는 월동이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화단에다가 심으면 괜히 이제 큰 거 심었다가 조금 아까울 수도 있으니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제 겨울에는 옮겨주시고 장마철에는 좀 비 안 맞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선풍기 바람으로 조금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심으실 식물은 오늘 한번 심어 보실 거는 몬스테라예요. 사실 몬스테라는 열대 우림이 원산지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아래에서 사는 식물이에요. 덩쿨 식물이에요. 덩쿨 식물이라 해가 좀 없기도 하고 물이 좀 없기도 하고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이 동물들, 초식 동물들의 그 먹이가 되기가 쉬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식물도 자기 번식을 하는 게 생존의 1번 목적이라서 초식 동물들의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와 뿌리 모두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키우신다면 고양이나 개가 이걸 먹지 않도록 그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아주 맹독은 아니고요. 먹었을 때 입이 좀 가렵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정도의 독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개별 차가 있잖아요. 굉장히 약한 동물일 경우에는 또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가 꽃이 피는데 꽃이 이렇게 안스리움 꽃 아시죠? 이렇게 짝대기처럼 기둥처럼 생긴 그 꽃이 맛있대요. 그래서 이게 샐러드도 해 먹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그걸 먹고 이제 딴 데 가서 똥 싸서 번식을 시키고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예요. 근데 이제 이 식물이 그
나무 밑에 있다 보니 항상 물도 모자라고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떡잎이 구멍이 없다가 얘가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구멍이 막 생기죠. 갈라지고. 이게 내 밑에 있는 이파리들한테 해와 물을 건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배려 깊은 식물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 물이 모자라니까 얘는 공기 중에 뿌리를 꺼내서 공기 중에 있는 물도 얘 먹겠다라는 강한 의지인 거죠. 그리고 덩쿨로 가야 되니까 이제 뿌리를 꺼내서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다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게 너무 징그럽고 싫다 하면 잘라도 상관없어요. 잘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수태봉이에요. 얘가 덩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지할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는 나무나 기둥을 타지만 실내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주는데, 기둥을 세울 때 이왕이면 이제 이런 수태가 이끼예요. 물 이끼인데 요거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얘를 세워놓고, 이 수태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에 분무를 해주시면 이 기근이 여기 수태봉에 붙어서 이 식물이 더 싱싱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수태봉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고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짝대기 써도 무방합니다. 다이소에 팔아요. 이제 기근이 이제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 또 막 커지고 모양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잘라서 물에 꽂아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를 때는 이제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여기 마디가 있고 마디마다 이렇게 기근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를 때 여기를 자르시면 그냥 이 잎은 시들면 끝이에요. 자를 때 항상 요 기근을 가진 채로 여기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거를 가진 채로 여기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물에 꽂아 놓은 것도 기근을 가지고 있어요. 기근을 가진 상태에서 이 기근에서 새로운 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잘라서 물에다 꽂아 놓으면 얘는 얘대로 살고요. 여기가 잘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하시면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잘 버티려고 물이 들어오면 뿌리와 잎과 줄기 속에 물을 많이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심을 때 딱 꺼내면 뿌리가 굉장히 통통하고 하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 모자라도 잘 버티고요. 해가 조금 모자라도 잘 버텨요. 그래서 처음 식물을 키워본다 할 때 이제 1번 추천 식물이거든요.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너무 기쁘네요. 얘도 잘 키우면은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처럼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돼요. 다만 이 색깔이 한 가지라는 게 왜 덜 매력적인지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여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요거가 델리시오사예요. 요게 델리시오사 우리가 하는 거. 근데 많이 커지면 잎이 이렇게 돼요. 한 3년, 4년 정도 키우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한 구멍도 막 있고 찢어지기도 한 잎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요런 애들은 매우 덩쿨이에요. 그냥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식물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제 해와 물과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심어볼 식물로 이제 이런 애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실 때는 잎을 자꾸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공기정화를 한다는 거는 이 잎으로 나쁜 애들을 흡착을 시키고요. 여기서 또 산소를 뿜고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숨구멍을 터줘야 얘가 공기정화하는데 훨씬 더 좋은 거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을 때는 일단 땅의 힘과 화분의 힘은 너무 달라요. 땅에서 키웠을 때 얘가 자라는 속도 뭐 이런 거랑 뭐 비교가 안 되게
땅이 훨씬 좋은데 여기 화분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2달이면 끝나요. 2달 전에 심었던 화분은요 다 영양제를 줘야 돼요. 언제 줘야 되느냐? 물 줄 때마다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죠. 그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얘네들이 에너지 활동을 쉬고요.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에너지 활동을 쉬어요. 그때만 제외하고 봄, 가을, 그러니까 지금이 한창 이제 영양제를 줘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영양제를 이제 물 줄 때마다 이렇게 타서 주는데 영양제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액체 영양제도 있고 고체 영양제도 있고 이렇게 왜 연두색으로 이렇게 꽂아 놓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거든 쓰시면은 좋고요. 그 고체는 이렇게 흙 위에 올려놓으면은 물 줄 때마다 씻겨서 내려가는 거고 액체는 물에다가 일정 비율을 섞어서 주세요. 그러면은 그 영양제 탄물을 주게 되는 거고 이 분무할 때도 그 물을 뿌려주시면은 잎에 바로 영양제가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꽂아 놓는 거는 사실 이제 그거는 저는 조금 느린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그냥 물에 타서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 치자같이 꽃이 피는 애들은 영양을 더 필요로 해요. 근데 영양도 잎에 필요한 거, 뭐 꽃에 필요한 거, 뿌리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꽃을 보고 싶은 애들은 인산이거든요. 꽃에 필요한 영양이 그거를 줘야 돼요. 네. 이제 보통은 요런 정도 되면은 요 사이즈가 지금은 딱 예쁘죠. 근데 얘가 이제 금세 커요. 가을 돼도 이만큼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례상 이상해요. 이상하면 그때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작은 애들은 분갈이를 조금 자주 하게 돼요. 빨리빨리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거를 그때마다 분갈이를 하기도 참 벅차죠. 그럴 때는 꺼내서 오래된 흙을 좀 털어내고 또는 뿌리를 아까 이게 열어보면은 뿌리가 되게 하얗고 통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약간 거무튀튀한 뿌리도 있을 거고 뿌리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뿌리를 조금 걷어내고요. 같은 사이즈의 화분이라도 이제 새 흙에 넣어서 영양제를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뿌리를 좀 많이 걷어냈다 싶으면 위에 잎도 좀 걷어내셔야 좋아요. 뿌리가 100만큼 있어서 위에도 100만큼 활동을 하는 건데 뿌리를 30을 걷어내면 위에도 30을 걷어내 줘야 되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마디를 잘라서 이렇게 번식을 해줄 수 있는 타임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는 사실 플랜테리어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꽃집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나는 이제 그 인테리어와 건축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뭔가 이 가구도 놓고 식물도 놔야 이 공간이 비로소 뭔가 생기가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일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 입장이었어요. 발주처의 입장이어서 이 공간에다가 식물을 이렇게 좀 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이런저런 거를 고려한 게 아니라 관리자는 안 죽는 식물을 자꾸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은 죽거나 말거나 예쁜 걸 놓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자적인 측면, 디자이너 측면, 관리자 측면을 다 맞춘 그런 거를 좀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거를 그때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 뭔가 이렇게 플랜테리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설명은 못하지만 머릿속에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막 얘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폭스 더 그린의 사명은 사실 이거는 이제 초록여우, 폭스 더 그린이 초록여우인데 초록여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의 첫 번째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게 왜 이런 의미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책으로 썼어요.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책 소설 부분에 선정이 됐지만 절판했습니다. 희소성을 위해서.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번아웃이 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식물은 많이 키워봐야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저랑 맞는 식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 키우는데 나는 걔를 못 키워. 근데 뭔가 나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과 이 식물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개를 키워보면서 나한테 맞는 식물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려식물은 너무 좀 무겁잖아요, 책임감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좀 많이 죽여보고 많이 뭐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옥상에 이제 정원을 하는데요. 겨울에도 그걸 다 잘 살리면 좋겠지만 겨울이니까 뭐 네. 다 했다고 꽃 같은 시절을 다 했다고 보고 봄마다 몇 판씩 새로 사서 다시 심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심는 거는 많이 실패는 안 해요.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되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요. 이 책에 보면은 아메리칸 블루라는 이제 식물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조금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하세요. 저는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요. 그래서 키우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막. 이렇게까지 새로운 꽃을 매일매일 피워내는 이 에너지와 이 새로움과 막 너무 막 환희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첫 시간에 심는 2개의 식물로 이 몬스테라와 아메리칸 블루를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자신감을 주는 식물,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식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식물 공부를 하지 않았었고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영국은 정원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도 뭐 이렇게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그냥 진짜 좋아서 식물로부터의 위안이 돼서 하게 된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뭔가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 감성으로 식물을 만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되게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좀 무모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또 나이 들어갈수록 또 조금 없어지기는 하는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책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르신들이 저희 샵에 있는 식물을 보면은 여기 왜 이렇게 못 키워? 막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당당하게 잘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경험이 생기고요. 깍지벌레가 생기는 거는, 깍지벌레는 벌레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허연 게 이렇게 턱 붙어 있고 뭐 마디에 이렇게 허연 게 붙어 있는데 물인가 싶어서 만져보면 끈적한 거는 분비물이고요. 여튼 그런 벌레거든요. 깍지벌레는 주로 고온 건조. 놓여 있는 자리가 온도도 높은데 건조해서 생기는 거, 그리고 바람이 없어서 생기는 거. 그래서 바람이 좀 있어야 돼요. 바람도 있어야 되고 분무도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벌레는 식물을 키우면서 벌레가 안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는 매우 어렵고요. 벌레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만 내 눈에 너무 띄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기고 나서 얘를 처치하자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마트에서 파는 직접 뿌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킬 이렇게 된 거는 그 독성이 매우 약해요. 농장에서는 영양제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매우 약하니까 얘를 그냥 미리 뿌려주시는 게 더 훨씬 좋아요. 2, 3주에 한 번 그냥 슉 다 뿌리고요. 근데 우리 집에 아픈 강아지 고양이가 있다 하면은 그거 쓰기도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천연 농약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난황류인데 마요네즈가 난황류랑 같아요. 노란 계란 노른자와 기름이기 때문에 요거를 마요네즈를 그 새끼 손톱만큼 넣어가지고 이거에다가 새끼 손톱만큼 넣어서 드라마 한 편 끝날 때까지 계속 흔들어서 얘를 물 2리터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2리터에 마요네즈 손톱만큼이니까 그만큼 안 쓸 거면 더 조금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뿌려주시면 돼요. 뿌리면 이 역할은 그 벌레를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벌레를 코팅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계란 노른자와 기름으로. 그러면 이제 알을 못 낳아서 더 이상 번식을 못 시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 단백질 추출물 이런 온갖 그 민간 요법들이 다 있는데 저는 냄새 나서 싫고 그냥 그 난황류는 그 효과를 제가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예가 있어가지고 조금 맹신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자주 쓰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한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싹 뿌려서 예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또 하다가 또 이제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고요. 네.